전 세계 트렌드를 살펴보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훈 박사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최근에 중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군요. 바로 냥파오 근절입니다. 일단 양파오가 뭔가요? 네, 이 냥파오가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긴 남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좀 비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이거를 보자면은 이제 뭐 기생오라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최근에 이 냥파오를 규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제하는 걸까요? 네,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 인기가 정말 많은 아이돌들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중국의 방송 감독 기구인 광전총국에서 양파오의 기형적인 미적 기준을 근절한다라고 이 방침을 내린 것이죠. 기형적인 미적 기준.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또 특정 동작을 금지를 시켜서 화제인데요. 뭐 저런 윙크 같은 거를 금지하고 있고요. 또 무대 위에서 뭐 이렇게 입술을 깨문다는 거 이것도 금지하고 또 허리 매부침도 금지입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꽃미남들이 총출동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아예 방송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강경합니다. 你想，这个男孩子都是这样女性化的、女兮兮的，哎呀，我真是发愁，没有阳刚之气，但是它确实是一个社会问题。 와, 사회 문제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그런데 젊은 연예인이니까 뭐 윙크하고 춤을 추는 건 어쩌면 귀엽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중국 당국의 이제 홍색 규제의 일환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이제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도 아마 그 연장선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냥파오가 이제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꽃미남들이 이제 대세를 타기를 시작했는데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유입된 뭐 문화라든지 영화, 드라마 그리고 아이돌들의 영향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또 여기에 열광을 하면서 그야말로 대세가 된 거거든요. 네, 네. 네, 바로 이런 기류와 함께 중국에서는 화장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남성들에게 화장법을 전달하는 이 남성 뷰티 유튜버가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요? 네, 남성 화장품 시장도 계속 커져서요. 2021년에 99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구매가 20대 여성보다 무려 2배나 많고요. 네. 또 아이라이너는 4배나 많다고 하니까 와. 정말 이 양파오 연예인뿐만 아니라 뷰티 유튜버도 이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남성 화장품 구매율을 듣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SNS 때문에 사실 남자건 여자건 참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고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데 이것까지 단속하는 건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 젊은 세대들이 냥파오를 동경하고 또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방해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강인한 인상을 가진 어떤 근육질의 남성, 이게 정말로 훌륭한 남성이다라고 여겨왔었고 네. 또 그런 세태로 계속 더 되돌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늠름하게 이제 걸어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요. 최근 후난성에서 공개한 올해 축의 신병 입대 홍보 영상입니다. 군인들이네요. 虽 네. 然考上了大学，但参军是一个男人一辈子梦。我不想，也不会错过这个机会。当兵一直是我的梦想，能穿上这身军装，我深感荣幸和自豪。 네, 중국 지도부가 이제 최근 인민해방구를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중화 부흥의 꿈을 실현시킬 근간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보았던 중국 남성 아이돌의 영상과는 상당히 사뭇 다르죠. 다른 네. 모습이었습니다. 왜 군인이 나오나 했는데 그러니까 중화 부흥의 꿈을 이뤄줄 존재가 군대이고 그래서 강한 군인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이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이 분쟁도 그렇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첨예하게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 주석이 군사 굴기를 천명한 셈인데 여기서 이 양파오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용맹한 군인이 되어줄 그런 애국심 넘치는 그런 남성들이 필요한데 이 곱상하고 갸냘인 그런 느낌이 드는 양파오 같은 경우에 계속 이것이 확산이 되면 이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판단을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최근
최근에 중국의 2030 세대를 보면 또 자기를 이렇게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내 자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성세대와는 생각이 완전히 그렇죠. 다르죠. 근데 뭐 정부 당국에서 이걸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양파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성차별적인 것이다. 네. 그리고 이게 웬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냐라고 이제 반발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중국 당국의 양파오 근절이 과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픽 살펴보겠습니다.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최근에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홀로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일본. 네. 또 코로나 뭘까요? 키워드는 바로 델타 자멸설인데요.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한 100여 명 안팎으로 굉장히 안정된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델타 자멸설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인데 자, 먼저 어떤 얘기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난 7일엔 마라톤까지 개최가 돼서요. 자, 저렇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급격한 감소에 뚜렷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도 연일 원인 분석에 분주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 정확한 급감 원인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불가사의, 또 마법, 그리고 수수께끼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갑자기 급감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요. 일부 연구자와 학자들이 새로운 분석을 내놓아서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바로 델타 바이러스가 복제를 거듭하다가 스스로 사멸했다. 바로 델타 자멸설입니다. つまり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コピーミスが起こりやすいウイルスがどんどん蓄積していってそのコピーミスが起こったウイルスはおそらく感染もしにくいだろうから他の人にも移りにくくなるし体の中でも増えにくくなると。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스스로 사멸했다, 스스로 사망했다 이건가요? 일본 국립유전학연구소에 따르면 델타 변이 같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RSP14라는 효소인데요. 네. 바로 이 효소에 문제가 생겼다고 본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 이 코로나 감염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확진자가 급증했던 8월 하순부터 그다음에 5차 대유행이 진정되는 시기까지 확진자에게서 검출된 바이러스에서 대부분에서 에러가 난 바로 RSP14 효소가 발견이 된 겁니다. NSP14 효소. 그러니까 고장난 바이러스가 많아지면서 델타가 증식을 하지 못해서 확진자가 줄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솔깃하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들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의 면역학자 같은 경우에 델타 자멸설은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 모순은 또 무슨 소린가요? 왜냐하면 효소에 문제가 생겨서 증식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전파력이 감염력 자체가 크게 약해져야 되는데 감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바이러스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는 것이죠. 네. 자, 게다가 이 자멸설을 계속 듣다 보면요. 과연 일본에서만 이 효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여전히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 근거를 내놓은 어떤 논문 같은 게 발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왜 다른 나라에선 자멸을 하지 않지 이런 네. 생각도 같이 해보고요. 또 사실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적하는 것이 일본의 PCR 검사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은 의사가 확인을 해줘야지만 그 PCR 검사를 무료로 할 수 있고 대부분은 그 유료입니다. 근데 뭐 도쿄도에서는 최근에는 그 무료로 하는 것을 점점 넓히고는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 일일 그 검사량이 10,000명에서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고 한국은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만은 다 설명이 안 되고요. 이거보다는 실제로 확진자가 많다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양성 판정률이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0.3%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왜 급감한 걸까요? 뭐 한쪽에서는 이제 뭐 한꺼번에 백신을 맞췄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비율이 76%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79%이기 때문에 그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이제 그러네요. 일본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여전히 뭐 5인 이상의 뭐 식사라든지 그리고 대규모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8월에 대유행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택 요양 중에 사망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외출을 좀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번화가의 야간 인구 이동도 약 40%가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냐 했는데 뭐 그렇게 썩 명쾌한 대답은 아니죠. 시원한 답은 아니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일본 내 전문가들도 일본 확진자가 왜 줄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이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뭐 어쩌록 이 일본에서 어떤 연구 같은 게 좀 이루어져서 좀 발전이 있어서 종식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공감합니다.